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정사 법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저한테 아마 복지에 대한 강의를 하라는 거는 제가 이제 요양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걸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얘기를 하라는 건데, 저는 글쎄 뭐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실전으로 해서 저기를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인터넷 강의하라고 해서 첫날에 그 뭐 핸드폰도 알려드리고 그랬는데 한 분도 막 쫓아와서 알려달라, 어떻게 하면 이걸 TO를 따냐 이런 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쓸모가 있을까, 이론이 부족해가지고 못하는 건 아닌데 의지의 문제인데, 그래서 좀 고민은 되더라고요. 그래도 또 이렇게 배정을 해주셨으니까 열심히는 아니고요. 또 세상은 당신이 생각한 만큼 당신에게 관심 없으니 걱정 말고 기운 내라 라는 말들, 스님들이 사회적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중놈이 저래도 되나라는 욕을 하지 않을까라는 시각들을 많이 봐요. 저도 어린이집 할 때 제가 이제 그 사회복지사 석사 학위를 따고 나와보니까 2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마지막 차수로서 석사 학위 따면 사회복지사 1급을 주는 막차였어요. 국가에서 해줍니다. 예, 그냥 저기가 아니고 요즘은 아주 그냥 고시가 돼버렸습니다. 예, 보통 이제 4년제 졸업하면 시험을 통과해야 2급이고 2급에서 3년 통과해야 1급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정도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이제 불교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느꼈던 내용들은 이 복지사야말로 보살 21세기의 뉴 보살상이지 않을까. 연불 잘하는 분을 보살이라고 해야 하나? 경전을 많이 외우면 보살일까? 아닐 것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거, 사회가 요구하는 걸 하는 거, 그게 부처님의 어떤 자비고 어떤 보살님들의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서 삘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졸업하자마자 놀이방을 먼저 해서 이 시대에 뭘 해드릴까 해가지고. 근데 이런 얘기는 싫죠? 복지, 웰페어랑 WEL 이런 거 써야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강의는 좀 수준 높은 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는 그냥 입담으로 다 하는 걸로. 예, 새끼 강사는 그렇게 해야 빨리 또 끝나니까요. 그래서 놀이방을 했습니다. 놀이방을 했는데 한 5명 데리고 6개월을 고생했는데, 저희 큰 스님께서 돈에 미쳐도 웬만히 미쳐라, 돈 벌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변에서 스님이면 스님답게 연부를 하든지 목탁을 잘 치든지 사주를 잘 보든지 그래야지, 무슨 쌀떡 애새끼들 들어놓고 막 울지. 애들은요 그 럭비공 같고 어떻게 언제 던지면 시한폭탄 같아가지고 어떻게 낑길 수도 없는 그 의자에 끼어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머리도 꺼내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측 그죠? 불가사의한 부처님 법이듯이 불가사량 되는 게 또 천진남은 애기 부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내내 막 자꾸 저녁마다 불려 올라와가지고 문 닫으라 했는데 6개월만 해보고요. 딱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어서 사업을 하려면 뭔가를 하려면 6개월은 좀 해야 쇼부가 젖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6개월 딱 지나니까 눈만 뜨면 애들이 막 몰려와요. 몰려와가지고 놀이방은 20명만 하게 돼 있어요. 예, 그 이상을 하면은 위법이잖아요. 국가에서 20명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막차를 타려고 이제 논사시에 들어가서 스님이 돼가지고 불법을 자행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합법적으로 만들어 달라, 아니면 놀이방을 하나 더 만들어 주든지 특례 조항으로 여기는 못 살고 형편이 고려하고라 하니까 40명까지 하도 되게 해달라고 땡깡 들어갔더니 누가 어린이집 TO를 안 받아갔대요. 그러면 3천만 원도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승급이 된 거, 완전히 놀이방 정도에서 어린이집으로. 그래가지고 뭐 그 애들 막 이렇게 막 타는 놀이기구 막 설치하라고 3천만 원 주니까 저는 에버랜드 생긴 줄 알아요. 잠이 안 와. 이게 막 생기니까. 우린 척박한 공주 논산의 경계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논산시장은 끄트머리라고, 그건 공주도 장 보러 간다며 이랬었고, 공주시장 거기는 원래 논산이 있잖아 이러면서
화가 나게 만드는 그런 경계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지나고 하니까 놀이방이 어린이집이 되고, 어린이집을 또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스님이 종교 부설 지원 시설이라 해서, 종교 시설에 이 부속된 지원 시설은 원장 월급은 안 준대요. 죽으라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열이 받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준대요. 그래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으랍니다. 그 사회복지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공무원, 시청, 도청 출입 저러 해보시잖아요. 그럼 기다렸다는 데 어서 오세요. 3배 올리고 얼른 도장 찍어서 얼른 가세요. 이렇게 하나요? 그죠? 예. 7번을 갔어요. 가니까 한 번에 알려주지도 않아요. 1페이지 거 이거 수정했고, 2페이지, 그 다음에 간 2페이지 거 이거, 그 다음에 3페이지 거. 한 번에 딱 지시해 좀 지정을 해주면, 한 번에 공무원들의 어떤 뭐가 있어요. 예, 도청에 하면 더 심하고. 그거를 하나는 대로 했어요. 했더니, 그 담당 공무원이 7번째 가니까 디스켓 가져오세요. 그 플로피 디스켓 옛날에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줬어요. 갖다 줬더니 지가 오도 쳐가지고 해서 복지법인이 승인이 났습니다. 복지법인이 승인이 나니까 월급이 나와요. 네. 원장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종교 부설이니까 종교인이 남아도는 유휴 공간에 복지를 지가 포교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안 줘도 되지 않느냐 하다가 이제 난 이것만 전념으로 하겠다. 몰래 연구를 할 거다. 이렇게 했죠. 그죠? 이렇게 했더니 월급이 나오고 점점 커져서 150명까지 했었고, 또 어린이집에서 대만까지 가서 난타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시골인 거지 의식은 세계를 지향합니다 하면서 시골 아줌매들 막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 아마 이렇게 여러 스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고, 저희 큰 스님한테 이거 해라, 이거 언제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성공해놓으니까 본인이 자랑만 해, 이제 이 스님들. 예, 그렇게, 예, 그 과정이시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고 세대들이 어떤 차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이 고정관념을 없애라는 게 불교 사성제니 뭐 육발하밀이니 다 8만대장경을 왜 80년까지 했는데 아직도 본인 집착을 못 놓지. 이제는 홀딱 벗고 연불해도 돼라고 할 정도로 바뀌어져야 되는 게 범납 60년, 범납 70년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연세 드신 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 빼놓고, 네, 다른 종단 말이에요. 다른 종단의 스님들은 자기 방식 조금 저기 한데 법집이라고 그래요, 해 선생님. 그죠? 법집에 걸려버리면 이것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아버지가 살아와도 처방이 안 된다는데, 여하튼 그렇게 저렇게 해서 놀이방을 또 어린이집으로 승격시켜서 지역에서 그래도 하버드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여기 가야버가 좀 된다라는 식으로 만들었었고, 그 당시에 또 한 해 초파일은 어린이집 자모들 위주로 해서 초파 행사를 다 치러서요. 음식부터 해서 모든 행사를. 그래서 그런 것이 어찌 보면 포교의 어떤 하나의 어떤 전략 이런 걸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틀어질까 모르겠습니다. 왜 안 틀어져? 진짜 놓을 줄 아는 도 제대로 터진 금속 Everybody making move 땡겨줘 손꼽아 기다리던 freedom 청원 초과 그 생여우들 말의 시름 일부리 죽여
닌자 서로 의견은 안 맞지만 결국 뜻은 같아 잘 보셨나요? 네, 잘 예. 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스님들 하면 부처님도 힌두교가 판을 치고 있던 세상에 이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듯이 우리 스님들 하면 좀 고정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스님들의 역할이고 거기에서 뭐 좋은 멋진 법문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가지고 있던 그 관념들을 깨나가는 것인데 스스로 먼저 깨나가는 거가 처음에는 저 땡중이라고 욕하지 않을라나 이런 그 두려움들이 많을 텐데 먼저 한 스님들은 역시 앞서간다 소리 듣는 거고 나중에 한 분들은 하는 게 비다하는 거고 또 마지막인 분들은 그런 단계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하기가 편할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님들 상호간에도 특히 우리 법륜종은 옛날부터 보면은 이제 가족 있는 스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뭐 많이 있다기보단 그걸 뭐라 하지 않는 종단이다 뭐 이런 개념. 그래서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긍심들을 갖고 서로 좀 그 가족끼리도 단단하게 왕래도 하고 그러는 종단으로 되는 것이 우리의 컨셉이고 우리의 강점이어야 되는데 나는 조계종에서 왔다. 조계종 누구랑 친하다가 제가 20년 30년 전에 그 얘기를 꼭 듣는데 그럼 거기서 왕 해먹지 못 해먹었으니까 일로 왔을 거 아니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조계종 얘기 좀 하지 마라. 발만 대통령이 이렇다다 이렇게 얘기해. 적어도 그죠? 예, 부처님 경전에 쓴 거에 왜 타종당 여기 조계종에서 하는 데니까 조계종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역시 큰 수행의 방향을 잡아주기도 하지만 우리만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옛날 권속들 교육들 또 가족이 있다라면 자식들이랄지 뭐 이렇게 가족들 다 데려와서 그분들의 자세 이왕 인연이 맺어져서 어떤 스님 절집안에 가족이 됐으면 적어도 이렇게는 하지 않냐라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교육만 하러 가면 너무 못났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종단에서 한 100억 정도 있다면 교육 참석하면 2천만 원씩 주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골라 잡아서 연수 참석시켜야 되는 그래야지 되는데 오세요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 어떤 이명 공연 마냥 15만 원짜리 티켓이 동이 나가지고 한 30분 만에 동난대요. 10,000명짜리가.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종단도 좀 그런 거를 지향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왜 과감히 얘기를 못할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옛날부터 했어요. 왜 그걸 숨기려고 하지?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강점으로 생각해야 될 건데 오히려 그죠? 넘어진 곳에서 그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현 상황을 정확히 알고 현 상황이 강점이 되게끔 하는 거. 그 발전도에도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정견이 나온 게 주제 파악을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하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내라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정견이 맨 앞에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옛날에 많이 보셨던 대화 한번 연속극에 나왔던 건데 보실까요? 존중입니다. 존중이라고요? 네. 부모로서 애비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생색을 내고 싶으셨겠죠? 자식들 키우느라 아버지가 이만큼 고생하고 애썼다. 봐라, 돈도 이만큼이나 들어갔다. 그러니까 알아서 효도로 갚아라. 말도 안 돼. 아버지, 진짜로 그래서 우리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아버지한테 또 존중 안 한 건 뭔데요? 혹시 존중과 권위를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자식 셋을 불효자로 낙인 찍어놓고 찍소리도 못하게 기부터 죽여놓은 다음 아버지로서 권위를 내세우고 싶으신 거 아니냐고요. 원고, 질문에 대답하시죠. 생색 내면 안 되는 거냐?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 정도 권위 부리면 안 되는 거야? 아버지! 그래, 내가 니들 아버지야 이놈들아. 내가 니들을 낳고 내가 니들을 이만큼 키워놨어. 그럼 내가 니들한테 밥 한 번 먹자는 게 그게 권위냐? 니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 한 통 해달라는 게 그것도 권위야? 밥
밥은 잘 먹었냐, 잠은 잘 잤냐, 무탈하냐, 궁금해하는 것도 그것도 권위냐, 그런 거야. 그런 걸 권위라고 한다면 그래, 좋다. 이제부터 나도 애비로서 권위를 되찾아야겠다. 되냐? 권위에 대한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돌아가는 세상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그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80대, 90대, 저희 큰 스님 올해가 88세세요. 100살 넘으실까봐 걱정.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혹시 친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앞으로 20년 더 사신다면 너무 좋죠 생각이 날까요? 그냥 이렇게 될까요? 거의는 한숨 나올 거예요. 땡 잡았다. 그래야죠. 뭔 소리요? 10년 더 살게 해야지. 스님 말을 하더라도 130을 산다고 해야지. 이렇게 승질낼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는 장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조금은 조금 지루하다 할까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종단에서도 역시 장수하시는 큰 스님들이 많으신데 이 큰 스님들에 대해서 짐으로만 여길 게 아니고 우리의 보물로서 보배로서 좀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런 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종단 정책에도 그렇고 이런 생각에서 이 영상을 같이 한번 공유도 해봤고, 또 다른 각도에서는 신도들에 대해서도 저런 각도에서 우리가 좀 우리 종단에 맞는 가족에 대한 강조를 더 많이 하자. 가족을 잘해야 된다,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 가족을 가족처럼 잘 여겨야 된다, 이런 핵심적인 가치를 좀 같이 퍼뜨려 나가주는 것도 우리의 모토로. 그냥 그것도 안 되고 뭐 팔면 안 되냐, 정법 이런 거고 막 뭐 계율이 이런 거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걸려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가족 있는 스님들이 다른 데 가서 겪을 수 있는 컴플렉스들이 뭐냐면, 그런 점, 가족 있는 거에 대한 컴플렉스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대처하세요? 우리 연수원장 선생님. 가족 있는 스님들은. 원명스님. 아니시오, 우리? 혼자요, 무조건 혼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 이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편하니까 그냥 말씀드린 건데, 그 점에 대해서 몰랐죠? 부처님도 아들이시오, 라올라요, 등기 떼어봐요, 이렇게 한달지. 등등등등. 제가 그리고 원효 스님도 그 신라 그 여소공주랑 썸 타가지고 거시겠잖아요.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스스로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천주교 신부님들은 거의 결혼 안 하는 추세지 않느냐. 보수파다, 정통파다. 에? 그런데 개신교들은 개신교 목사님이 뭐 결혼했다고 시비 걸거나 저 목사 새끼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어쨌든 예,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그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사회 참여, 중생 구제의 새로운 방법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임하느냐, 그 옛날 방식으로 하느냐의 방법의 차이이지, 왜 이걸 파괴냐 아니냐 그 선으로 보려 하느냐.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 긍정성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나오는 경전에 나오는 것들을 소화해가지고 남들한테 해줄 수 있겠냐, 이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 저기를 보여드렸고, 여기 종교단체 관련 사회복지사업 주요 현황이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뭐 21년, 2011년하고 2018년 차이가 이렇게 조금씩 확장됐다는. 근데 월등하게 어디가 높아요? 개신교가 높죠. 예, 개신교는 우리 종단 지침 사항에 올해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증액된 바 반드시 따낼 것, 3월 말까지 현 시장하고 미팅을 해서 보고할 것,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요. 진짜로. 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우리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경전적 근거는 수도 없이 많잖아요. 복지에 대한 거는.
그래서 뭐 일본의 쇼토쿠 대전은 뭐 또 여러 가지 사회 사업을 빨리 사회 시설을 빨리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불교가 친불교적으로 그 친사회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그래서 전 사회 일본은 사회 사업 시설의 70%가 불교를 중심으로 한 시설이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지할 만한 일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큰 가닥에서 불교는 육아나 양로원 쪽을 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천주교는 장애자나 나환자, 미혼모 이쪽을 주로 하고 있고, 개신교는 고아, 뭐 결핵 환자라지 이런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이것만 한다가 아니고 주로 가는 게 그런 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좀 종교적 장르가 좀 다르고요. 그래서 공주시 같은 경우에 공주시지만은 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는 불교에만 다 줬어요. 4개 권역으로 줬는데 큰 가닥에 정치인도 복잡하니까 큰 가닥을 친 거예요. 요거는 불교로 주고 저건 천주교로 주고 거기 내에서 알아서 조절하게끔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종교가 너무 이제 골치 아프니까 표밭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원성을 사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여기 뭐 세속적 의미의 복지는 뭐 개인의 자아를 기조로 하는 자타 대리, 아까 이제 자타 대리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불교적 의미는 뭐 자타불이 뭐 무아 뭐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게 경전적 근거로서는 수도 없이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뭐 그 경전을 더 많이 보셨으니까 찾아보셔도 나오고, 인터넷 1시간만 뭐 긁어도 다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또 여기도 자비정신도 역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뭐 불교에서의 복지 사상을 어떤 뿌리를 두는 그런 사상이지 않은가. 그다음에 공생 사상도 마찬가지로 불교적인 사상이고, 또 복전, 그래서 가난해도 베푸는 사람들이 있고 부유해도 베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부족한 가운데 베푸는 시연은 그 천배의 가치가 돼서 빈야 1등 같은 경우가 그런 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위기가 기회이지 않을까.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코로나 여파가 지금 엄청 밀려온다고 하잖아. IMF는 저리 가라는데 이때가 불교계에서 약진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아이고 우리들도 우리 절 먹기도 힘들어 죽겠슈 라고 하지 말고 한 생각을 바꾸면 한 50년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 이런 때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님은 본인 차도 팔고 막 집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우도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가 훨씬 감동이지, 8만 단 되고 다 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감동하지는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제 개인 사견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일들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정부 예산이 보면요, 이거 복지고용을 다 합친 예산으로 돼 있더라고요. 2020년에 180조였어요. 복지고용 노동 예산이. 2021년은 199조, 2022년은 216조로 점점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게 이제 복지고용 노동이고, 여기가 뭐 조금 국방이랄지 뭐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요. 변화를 보시고, 그 다음에 2023년은 226조 원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복지 예산이 연간 이게 박근혜 정권에서 만들어낸 도표니까 자기네 잘했다라고 복지를 이렇게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깎는 게 복지 예산이에요 또. 예. 그런데 또 홍보하기는 제일 좋아요. 내가 이렇게 돈 많이 써서. 그래서 점점 연평균 한 7%씩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고, 2024년 복지부 예산, 복지만의 예산은 122조 원이라는 거. 아까 복지, 고용, 노동까지 합쳤을 때 200조 원대가 넘는 것이고, 그래서 문화관광부 예산도 한번 보시면은 차이가 엄청나요. 거기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 보수 공사하는 정도 뭐 그냥 하는데, 이건 복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아니 내년 되면 또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또 늘어나니까 거기 예산 투입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자꾸 왜 우리 절에는 천년고찰이 아니고 왜 그렇게 500년 묵은 부처가 땅을 파도 안 나오지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정부 예산은 복지에 있다 라는 식으로 시각을 돌리십시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꾸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아, 좀 우리들도 좀 뭐 좀 하나 해서 좀 전통사찰로 만들면 국가 지원도반 그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밑에서 저기 이 써나고 다 가지고 이미 다 얘기돼서 만들어지는 그림이지,
우리가 뭐 천년묵은 뭐 하나 있다고 해서 확확 되는 그런 순진무구한 그런 생각까지는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복지로 하면은 예산도 훨씬 좋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24년도 전체 예산이 656조 원인 거 아시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공표된 사실이니까 전년 대비 2.8%가 증가됐다 그럽니다. 근데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12.2% 증액을 해서 122조 원을 복지만 아까 이제 복지 고용 노동할 때 200조 됐고 복지만을 볼 때는 12.2%를 증액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예, 다시 이제 이런 얘기 깝깝해도 별로 그러시죠? 아니 잘 들었어. 예? 잘 듣고 있다. 잘 들려요? 잘 알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이제 자살 현황에 대해서 예, 심각한데 좀 줄어들고 있고 이런 개념. 근데 여자들이 독한가? 남자들이 저 자살을 많이 해요. 여자보다. 예. 여자가 독해요? 이 백중 때 보면 알잖아요. 남자 의표가 훨씬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절도 그래요? 우리 절만 그런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런 걸로 볼 때 요쪽 파트를 우리 불교계에서 공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예? 자살 방지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고안을 하고 이미 국가 시스템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좀 우리가 한다면 죽느니 차라리 머리 깎고 죽은대라 그래 버리면 어떤 우리 승려의 어떤 인원 충원에도 기여도 할 수 있고 어차피 죽을 인간인데 뭐는 못하냐 무화적 실천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진짜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가족들도 죽을 사람을 살려내면 감동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자살에 대한 우리 대책들이 조금 스님들별로 고민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인구는 이렇게 고령화가 점점 하면서 거꾸로 이 젊은 층 그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층은 얇고 위에가 두터워가지고 이제 깝깝한 현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무슨 뭐 집 사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오늘 저녁에도 맛있는 피자나 먹고 맥주 한잔 하면 끝. 뭐 돈 모아서 이 올여름에도 사이판이나 괌 놀러 가면 끝. 그럼 우리들이 볼 때는 요즘 애들은 정신 상태가 문제야. 돈을 모으려고 그러냐. 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기성세대가 만들어온 이런 그런 산업 어떤 기득권을 놓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어쩔 수 없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고용화 추세에 의해서 감당이 안 돼. 지금 애들이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손자들은 어떻겠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죠?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좀 고민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G20 회원국 중 노인 인구 비율 순위를 보니까 한국이 몇 위예요? 4위랍니다. 4위.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가.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그러니까 아까 8 정도의 정견, 현황, 신도가 고령화되고 돌아가시면 며느리도 안 오고 이런 추세에도 어떻게 먹고 산대라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현황 어떻게 먹게 현 틀을 가지고 한다면 환장할 일이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늘어나는 복지 예산 12.2%를 왜 못 가져갈까? 너무 난일이 많은데 자살하는 인간들도 많고 또 고령화 추세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 될 일도 너무 많은데 그죠?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스님들의 인식 전환이 이제 옛날에는 백일기에 대해서 아들 나면은 신심나는 영험한 절이라는 시대는 이제 조금 패싱하고 있는 거 느끼시죠? 예, 이제는 다들 똑똑해. 워낙 똑똑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 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얼른 어떤 그런 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유치원과 보육이 통합을 하냐마냐 싸움들을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부요 인구로 볼 때 한 달에 100명이 돌아가시고 10명이 태어난대요. 네. 지지난주에 대전시 가장동 사무소에 현수막이 붙었어요. 이달에 3명 태어나시오. 이를까지 붙였어.
그 정도로 애 태어난 거가 이제 막 현수막을 옛날에는 어디 애 태어난 걸 좀 조용히야 이런 추세였다면 지금은 막 현수막 걸고 1억을 준다는 등 뭐 몇 억을 준다는 등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놀이방도 이미 더 없어지고 있고 저희도 150명 하던 시설이 지금 15명밖에 없어요. 예. 근데 짜부러드는 것도 있지만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또. 근데 직원은 또 8명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 계신 분들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한 반에 60명, 70명 했다면 지금은 25명, 30명밖에 안 돼요. 삶의 질이 그만큼 향상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손가락 찌겠다고 못 다닌다고 뭐 학교 폭력이라고 신고하는 시대고 옛날 같으면 졸업해도 오늘 한 대 덜 맞았다 하고 고마워하는 시대에서 그죠? 우리 엄마가 누군데 교권이고 뭐고 다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아직 그래도 종교인의 권위는 아직은 남아있어요. 요때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때. 예? 요때 종교인으로서 나는 스님이다 난 종교인이다고 내세우는 것보다는 어려울 때 뭔가 앞장서서 헌신하는 모습들이 차별화된 전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보통합 등 인구절벽에 의해서 강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때 우리도 조금씩은 좀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유치원 유사 어린이집 교사를 합쳐가지고 이제 교육부로 다 이관된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큰 그림 속에서는 교육부는 자기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건데 애들 교육이라지 모든 거는. 근데 누구 때문에 어린이집이 생겨났어요? 순자씨. 지금 서울의 봄 주인공의 부인. 예, 그 양반이 나도 영부인인데 뭐 좀 하나 해봤어. 어린이집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여기가 크다 본질은 여기다 아니요 영부인이 밀고 있는데 이런 싸움에서 부처 싸움에서 계속 혼란을 가져오다 드디어는 이제 내년 25년부터는 유보 통합 개념을 가는데 뭐 유치원 종교사 자격증이 있을 건 뭘 어쩌니까 어린이집 교사들은 거의 만 90%는 이 자격 미달이 돼가지고 할 수가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부처 이기주의가 여전히 작동돼요. 큰 그림에서는 참 좋은 것 같죠. 근데 유보 통합이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거. 그래서 보육 그 유치원 교사 뭐 하는 그 전공도 자꾸 없어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막 서로 들어가려고 줄 세워놓고 선생을 뽑았다면 지금은 선생 뽑기가 너무 힘든 세상에 대해서 이제 공급이 없기 때문에 예. 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더 잘 아시는 거겠지만 욕은 듣는 대상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식물도 욕을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을까? 양파를 가지고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크기가 같은 양파 50개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실내 온도를 비롯해서 성장에 필요한 빛의 양, 습도 등의 모든 환경 조건은 똑같이 만들었다. 한 가지 다른 조건은 소리다. 한쪽은 듣기 좋은 그린 음악, 나머지 한쪽은 미리 녹음한 욕을 반복적으로 들려준다. 에이 씨발 진짜. 과연 이 소리들은 양파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보름 후 실험실을 다시 찾았다. 그린 음악을 틀었던 재배실은 50개 개체 모두 고른 성장을 보였다. 뿌리를 깨끗하게
깨끗하게. 네, 뿔도 깨끗하게 잘 자랐고. 그다음 이 부분도 뭐 이 정도면 뭐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통 예. 자라는 거죠. 예. 15일 동안 욕을 듣고 자란 양파는 어떻게 됐을까? 여기 욕 들려 성장이 고르지 못한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냥 보기에는 일단 좀 다르게 보이는데. 싹이 안 난 개체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네. 이제 초기 트기 이제 시작해서 초기 이제 막 트기 시작한다. 조금 더 늦은 상태. 생장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싹을 양쪽 재배실의 양파 성장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린 음악 쪽은 모든 개체의 줄기가 평균 20cm 정도로 고르게 자랐다. 반면 욕을 들은 쪽은 들쭉날쭉 제각각이다. 줄기가 5cm 이하로 더딘 성장을 보인 개체는 6개. 50개 중 5개는 아예 싹조차 트지 않았다. 그렇다면 욕이 인체에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심장 박동의 변화를 통해 심신의 안정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다. 먼저 피실험자에게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었다. 다음은 남성의 목소리로 녹음된 격한 욕설들이다. 클래식을 들었을 때와 욕설을 들었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피실험자의 결과가 똑같이 나왔다. 욕설 들 때는 교감신경계가 모든 피험자 8분이 활성화됐고 반면에 음악을 들었을 그 결과는 그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었다는 결과는 즉 그 흥분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됐다는 의미는 어떤 정적으로 마음이 편해졌다든지 그 릴레이션된 상태. 식물의 성장을 더디게 하고 사람을 흥분시키는 욕의 음성적 특성은 무엇일까? 그 소리를 물리적으로 분석해봤다. 에이 씨발 진짜. 황색의 밝은 부분이 사람의 소리 성분이다. 욕의 성분을 분석하면 주로 3000에서 6000Hz의 주파수를 나타낸다. 보통 1000Hz 이하인 일반 음성보다 훨씬 높다. 이것도 C, S 발음이죠. 비슷하게 나오네요. 아 그때 통나무 니 통나무 가지러 갔었나? 아 그때 보통 말할 때의 음성이다. 소리의 스펙트럼을 분석해보면 일반 음성과 달리 욕의 소리는 사람이 가장 민감하게 듣는 고주파 대역에서 봉우리를 이룬다. 한마디로 욕은 우리 귀를 날카롭게 자극하는 음성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마치 뭔가 문지르뜨리는 같은 이런 둔탁한 스티로폼 가지고 유리창을 칙 한다든가 아니면 손톱을 가지고 칠판을 쫙 긁을 때 소름 끼치는 이런 소리가 바로 욕할 때 나오는 소리 성분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 일체 유심조를 풀어먹는 영상으로 쓰기도 좋고 또 이제 우리 토교론적인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죄의식을 심어주잖아요. 원죄를 지었고 마치 목사님들, 성직자들은 아무 상관도 없는 초월적인 것처럼 우리는 뭐 죄의식을 심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넌 참 대단하다라고 뭐 말만 일체중생 규유불성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보살님 대단해요. 욕을 들어주고 실제로 스님한테 그런 칭찬을 받게끔 해줘야 되는 건데 마치 이제 어떤 스님들은 너희들 그따위로도 해가지고 되냐 이렇게 약간 교조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불교의 원리에 맞느냐라는 거는 좀 고민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대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주는 입장. 아 그랬군요. 아 그래요? 이런 얘기를 자꾸 들어주기만 해야 되는데
그 뭔가 좀 멋진 법문을 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 내에 있는 분들이 더러는 타종단에 있는 것 같아요. 들어만 줘도 충분히 됩니다. 인터넷에 있어서 8만 대장에 쫙 펼쳐지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1000만제도 넘는 금강경 강의를 다 해놔서 그 유튜브 있죠? 그거 들어보고 와서 내일 얘기해 이러면 돼요. 뭐 금강경 강의할 게 없더라고. 예를 든다면은 그런 차원에서 칭찬을 좀 아끼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이런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종교 인구 변화에 대해서 보면은 어딜까요? 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거. 종교인, 무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죠. 예. 제가 12월 초중반에 육촌 모임이 있어서 서울 용산역에 가서 육촌 모임을 했습니다.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육촌, 사촌들, 육촌이라고 해야 하나? 예. 저 이제 밑에 급들. 코로나 때 너무 좋았대요. 교회 안 가고 이제 걔네는 빠르니까 그 텔레비로 예배를 봤을 거 아니야. 일요일 아침에 아메리카노를 마셔가며 예배를 보니까 너무 좋더래. 코로나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가기가 싫더래. 아니 하나님은 다 알잖아. 그런 식으로도 그렇고 옛날에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꼭 갔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게 많은 교회에 간 사람 중에도 그런데 요즘은 그 비율이 확 바뀌었대요. 예, 부모님 때문에 이제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가 가질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산도 막 하지 이제는 강제로 하는 거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는 종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할 수밖에 없게끔 사회적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퍼뜨린 건 아니지만 스스로 알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버스 운전기사가 와서 하는 얘기들이 그때 교회에서 막 했잖아요. 우리는 즉시 출입금지 명령을 내렸거든요. 우리 납골당이 있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등 달고 있는데 막 버스 기사가 와서 막 그래요. 막 차 마시면 우리가 종점이라 뭐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왜 그러나 몰라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답변한 게 종교를 위해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종교가 있습니까? 요 한마디 가지고 불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이 확연히 차이가 날 겁니다. 부처님은 강을 건너가면 8만 대장 정도 다 찢어 없애라고 했다. 그게 부처님법이고 네가 행복하면 된다라는 것이 그죠? 저쪽은 종교를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우리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한테 뺏길까봐 또는 다른 절에 뺏길까봐 이러한 좀 작은 마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이니까 큰 마음을 가지고 좀 멀리 보는 그런 포교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늘어나는 이유, 무종교가 늘어나는 이유는 종교에 관심이 없대요. 제가 이거를 이제 거칠게 얘기하는 표현 중에 하나님이나 부처님은 소원을 빌면은 바로 들어줘요. 시간이 좀 걸려요, 우리 스님. 부처님 합격시켜주세요. 그러면 바로 2시간 뒤에 합격증 딱 와요? 아니죠. 근데 카드는 긁으면 1시간 이내에 치킨이 오고 피자도 오고 별게 다 와. 적어도 미국 것도 일주일 안에 와. 카드는 거짓이 없다. 그래 지름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우스갯소리로 해학적으로 하지만은 사실은 물질이나 이런 건 다 끝난 것 같아요, 원장 스님. 시간이. 괜찮습니다. 지금 시간 네, 충분합니다. 10분 갔어도 됩니다. 10분 더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욕먹더라고요. 그래서 함께하는 딴 얘기 얼른 끝낼게요. 함께하는 우리 사회복지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새로운 절의 어떤 개념들을 새롭게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동자승이 있어요. 스님 참 멋지죠. 저 앞에 그림을 보십시오. 예. 근데 저는 부처님과 어떤 수행자와 봉사자가 복지사를 이제 어떻게 그릴 수가 없이 이렇게 했어요. 이게 하나의 모습으로 되어야지 않을까. 선농일치라치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우리 봉사가 곧 수행이고 봉사가 곧 기도라는 개념으로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무료급식을 지금
한 20, 30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한 5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수로 해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리가 됐고, 그 뜻을 이거 대단한 아이디어다 해가지고 포항에 있는 해찬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스님이 그대로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자금 지원도 좀 해드렸고 트럭을 몰고 와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우리 봉사자들이 와서 이제 물리가 트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니 면장도 조려오고 이왕이면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은 어느 절에 가서 49제 하고 싶어요? 저렇게 칼부림만 하고 쌈절하는 그 절 가서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봉사 많이 하는 스님네 절에 가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더래요. 49제가 들어오고 모르는 사람이 오더래. 국수 먹었어요 하면서. 예. 그래서 지금은 국수 재료 후원금도 꽤 들어오게 만들어놨고 해서 포교로 직접 연결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지는 그냥 그려 하면 좋지. 근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대 흐름에서 이거를 내가 얼른 내 거와 하는 이런 거 어떤 큰 전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꼭 이건 물어보고 싶은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은 없으신 연선장 스님 뭐 저한테 복지에 대해서 질문이 다 해소되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들을 구체화시켜서 하고 싶은 자기 사찰에 자기 역량이 맞는 것을 위해서 꼭 질문 앞으로 하고 되겠습니까? 네네. 네, 앞으로 오늘 지금 시즌 많이 아니라더라도 뒤에 나중에 질문하고 여쭤보고 한번 도와주신다면 그 저도 강의를 지난 학기에 하락해서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인터넷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이 구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도 아니고 청중이 있고 청중이 듣고 싶어해야 뭘 강의를 하는데 뭐 조회수하고 딱 누르면 조회수 클릭 히팅수 높이는 거는 그런 건데 왜 이 과목은 특히나 하고 싶은 사람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첫날 개강에 제 핸드폰 번호를 노출시켰던 이유는 관심 있는 분들 오십시오 했는데 한 분도 연락이 없고 한 분도 찾아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복지에 대한 어떤 그 마인드 전환들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복지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사항이 아니고 어찌 보면은 우리 법륜존이 종명을 복지종이라고 바꿔야 될 정도로 예를 든다면 큰 전환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됐나요? 어린이집을 할 때 사회복지법인 명칭을 법륜원이라고 지었어요. 법륜원, 법륜종이니까 그랬는데 그때 막 문의들이 많이 오더라고. 잘 된다 하니까 알려달라고 수십 명이 왔는데 하도 귀찮아가지고 이제 물어보면 그랬어요. 스님 땅 5,000평 내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빠이빠이 하고 가더라고요. 단 한 절이 딱 그렇게 했어요. 인천의 정도사 우리 종단절이에요. 효성 어린이집 해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왜 제 이름으로 바꾸냐면 제가 대표이사니까 형식적으로는 제 이름으로 되지만 실은 제가 거기에 1도 관여한 적이 없어요. 그 인천에 있는 그 어린이집에. 그래서 이런 게 오늘 가지 않았나? 여하튼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창건주 보살님은 고맙다 소리까지 좀 듣게 됐습니다만은 지역 포교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종단 차원에서 복지에 대한 고민들을 다시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는 선택이 아니고 뭐라고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